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목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재들이 쓰이는데요. 많은 목재들이 어떤 종류의 목재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목재들은 왜 2호가 적산목이라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이런 목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설물 사진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진은 벽체죠. 벽체. 정원에 정말 많이 쓰여지는 게 이런 벽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약간 적산목들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거 저희 집 장미 기둥 장미 벽체죠. 이런 거 할 때 보통 요런 목재들이 쓰여지는 것이 다 적산목인데 바로 요 목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요 적산목이 약간 한쪽 면은 거칠거칠한 게 왔었는데 지금 그게 나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끈한 걸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목재에 보니까 여기에 19에 140이라고 적산목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요 두께가 19고요. 19mm, 요게 140mm짜리라는 얘기예요. 보통 요거를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 방부목인데 15에 1 15에 95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벽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벽체가 좀 클 때에는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요렇게 셀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요런 느낌이 너무 자잘하게 많이 있으면 지저분하죠. 시원스럽게 넓게 넓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산목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벽체를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가 19에 140mm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벽체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데크 거 같은데 데크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해볼까요? 데크는 지금 보시면 요런 데크들이요. 그죠? 요런 데크하고 또 뭐 요런 데크들. 요 데크는 지금 보니까 골이 좀 파여져 있는 거를 요런 모양, 또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 영국에 제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데크라 할까요? 이거는 뭐 수면으로 쭉 가는 데크를 깔았는데 이럴 때도 데크가 데크재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해볼까요? 데크재는 정말 몇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두 종류 정도 크게는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방부목이죠. 방부목인데 레드파인이라고 해서 붉은 소나무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좀 보이나요? 약간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얼룩덜룩한데 여기 지금 방부액이 들어갔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연 방부목은 아니고 그냥 방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침수, 그러니까 방부액에다 이거 푹 담궈요. 담궈가지고 가압을 해서 여기에다가 액에다 침투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방부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하드우드, 방길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하드우드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방길라이고요. 이거는 19에 19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9에 110, 140, 19에 90mm짜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들어봐도 벌써 이게 오른쪽 게 무겁다는 걸 아는데 칠지 어느 정도 무거운지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우선은 일반 방부목이 저울이 하나 있잖아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쟤를 딱 올리면 273g 정도 지금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273이었죠. 얘 한번 올려볼게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요거 한번 올려볼까요? 349. 그러니까 벌써 얘보다도 크기가 그죠? 큰데도 불구하고 그죠? 얘가 일반 방부목이 큰 게 불구도 하고 한데도 얘가 더 가볍고 얘가 더 무거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보통 시공해서 한 10년 정도, 그리고 얘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작업 여건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니고 대략 우리가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게를 잠깐 재보니까 그 정도의 수명 차이가 얘가 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값싼 재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데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좀 전에 사진에 이게 골무늬가 좀 하나 있었었죠. 골무늬가 다음 장에 있었나요? 요 사진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골무늬가 있는 것도 얘도 좀 골무늬가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거가 했을 때 요 사이에 먼지 끼는 거를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낍니다. 물론 이렇게 깔면 모양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렇게 깔면 모양은 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먼지 끼는 게 좀 없고요. 한간에는 이게 또 미끄럼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긴 하는데 글쎄 요즘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근데 하도 청소하기가 나쁘니까 제가 이렇게 까는 거를 많이 요즘은 추천하고 있고요. 요 데크째하고 데크째 깔이 요 저희가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시공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죠. 이게 붙여놓지 않았고 얘를 저희가 약간 한 3mm 정도 이렇게 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름에 목재가 물을 먹으면 팽창을 하죠.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툭 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3mm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벌려놔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크재도 있지만 사실은 기둥재로 쓰여지는 그러니까 구조재로 쓰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구조재를 어떨 때 우리가 쓰게 되어지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정원 주방인데 이 사진은 익산 현장이었거든요. 정원 주방이에요. 이럴 때 뭐 요런 그 정원 주방 할 때 요런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게 갑자기 싱크, 야외 싱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아니면 또는 뭐 이런 거요. 이것도 영국에 갔을 때 찍었던 작은 호텔의 앞에 그 목재 의자입니다. 이런 건 만들 때 그럼 어떤 목재를 쓸까라는 건데 자, 이런 거 만들 때 보통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각재를 많이 씁니다. 각재를 쓰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4x4예요. 4x4. 그래서 4x4라는 얘기가 4인치. 그러니까 4인치 90에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일반 반부목이고요. 얘는 적산목입니다. 지금 똑같은 크기죠. 이렇게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약간 뭐라 할까 시공해 놨을 때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만들었을 때 약간 느낌 차가 뭐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얘로 적산목으로 만들었을 때 좀 더 예쁘다 할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방부목이 한번 해볼까요? 자, 방부목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731g이네요. 그리고 적산목 한번 재볼까요? 적산목은 545g.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러니까 방부목보다 적산목이 되게 가벼운 거죠. 하나 실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얘를 물에 담갔을 때 똑같이 담갔을 때 물을 먹는 그 양이 얼마나 서로 있을까? 또는 똑같이 건조시켰을 때 어느 애가 더 빨리 건조가 될지 뭐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제가 재미나게 한번 실험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둥재로 쓸 때 이거 기둥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4x4.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쓸 때는 2x4라고 하는 걸 얘를 씁니다. 근데 얘도 역시 보시면 여기 확실하게 보이네요.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 침투되어 있던 거는 방수액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아직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다 안 들어가지 않고 요 테두리로 보통은 방부액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매년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적산목은 아예 칠을 안 해버리자. 안 하는 상태에서 10년을 그냥 넘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기도 얘도 한번 재볼까요? 얘도 무게 차이가 날 겁니다. 얘가 319g, 18g, 얘는 216g, 그죠? 그러니까 뭐 벌써 100g 차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개만 차이만 가지고도 100g 정도 이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목재가 좀 가볍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만졌을 때 느낌도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둥재까지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치 만들 때 제가 보통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치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치 사진이 있었는데 아치 사진은 있나 보자. 아치 사진이 안 보이네요. 아치를 저희가 만들 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구제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치 사진이 안 보이니까 요런 재료로 뭘 만들 때요. 요 기둥 이런 거요.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약간 파티션 같은 느낌들. 여기도 약간 파티션 같은 느낌들의 목재를 만들 때에도 목재를 쓰는데 이럴 때 이게 90에 90짜리 하고요. 요거는 제가 좀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 오른쪽 거는. 그러니까 90에 90짜리를 만들었을 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얘를 만들었을 때에는 되게 좀 투박한 느낌이 나니까 조금 더 별도로 좀 가느다라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공해서 쓰기도 하고요. 요 느낌하고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기둥 느낌이 나질 않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기둥 느낌이 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요. 이거는 뭐 2x2라고 하는 방부목과 적산목인데 얘는 2x2. 그러니까 좀 전에 4x4 기준에 했을 때 보면 되게 가늘죠. 훨씬. 그죠? 가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거 제가 가공했을 때도 얘 목재하고도 봤을 때는 느낌 보면 사면에 다 안 들어오나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요게 지금 2x2인 거예요. 2x2인데 요것도 역시 방부목, 요건 적산목인 거죠. 그래서 크게 적산목하고 방부목하고 이렇게 많이 저희가 사용하는데 두 개의 느낌의 차이, 치수적인 크기들, 그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무겁다, 좀 가볍다라는 것들, 그다음 물성이 물에 강하다, 가볍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기둥재 한번 더 볼까요? 기둥재 이런 기둥재도 있습니다. 어우, 화면에 꽉 차버리네. 안 보이나요? 화면 넣어볼까요? 어우, 이 정도. 자, 이거를 제가 4x4에다가 한번 놔보. 어우, 화면에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야, 지금 여기가 지금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기둥재도 저희가 간혹 되게 큰 구조물을 쓸 때는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참 숨길 수 없는 이력이 보입니다. 나이테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나이테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되게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가 지금 되게 빠르게 컸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약간 물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약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눌립니다.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얘 눌리는 거하고 또 얘 눌리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게 간격이 좀 빨리빨리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기둥재로 저희가 쓸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요런 구조재들도 요런 구조재들은 아까 우리 의자나 벤치 만들 때 요런 것들도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쓰게요. 피크닉 테이블, 뭐 벤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구조재라고 해서 이거 완전 건조목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부목이나든지 적산목하고 다르게 이거는 저희가 매년 좀 칠을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땅에 딱 닿 있지만 않으면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1, 2년 사이에 망가지진 않아요. 이거는 40에 140짜리입니다. 40mm에 140 이렇게 치수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좀 더 두껍습니다. 이거 구조재가 뭐 40에 185, 40에 240, 40에 290, 140 뭐 이렇게 다양한 치수, 그러니까 이 넓이가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자재들을 선택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다 봤는데요. 이거 두 가지 좀 더 보도록 마감을 해볼까요? 이런 재료는 어떨 때 쓸까요?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럴 때 씁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참 아까 데크재 여기 또 있었다. 데크재 이건 방부목의 데크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이시네요. 여기 보이시면 방부액이 지금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와 있던 자국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대로 지금 보이네요. 그죠? 방부액이 들어갔던 거. 근데 얘네는 역시 방부목은 색칠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목재인데, 이런 목재들은 언제 이렇게 쓰이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런 지붕재, 아니면 벽체 만들 때 이런 걸 씁니다. 요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사이딩입니다. 얘는 사이딩인데, 삼목 찬내 사이딩 17에 140 이렇게 돼 있는데,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앞면은 매끈하게 돼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밑에 가고 요 부분이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얘를 요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이 위에니까 물이 흘러도 그죠? 여기서 보세요. 물이 반대로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요렇게 그래서 물이 흘러도 침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떨어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시공해 보면 요 골이 계속 보입니다. 요 골이 쭉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찬내 사이등 가지고 이런 지붕재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호가 가장 또 많이 좋아하는 목재 중에 하나인데 너화 지붕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런 목재 만들 때 그죠? 요거는 너화 지붕재인데 이것도 적산목인데요. 이거는 보면 한쪽 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되게 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게 해볼까? 이렇게요. 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결 난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썼을 때 되게 예쁜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회색으로 변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쪽이 좀 두껍고요. 한쪽이 좀 얇아요. 그래서 두꺼운 게 위에 쪽으로, 얇은 게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이 아래서부터 시공을 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서부터 시공을 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탑을 쌓듯이. 그래서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탑을 쌓듯이 올라가면서 시공하면 되는데, 여기 모양 본 것처럼 이렇게 뒤죽박죽, 그죠?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손맛의 느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짤막하게 많은 목재들을 저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 나무 그냥 톱질 쓱쓱쓱쓱 해가지고 간판 하나 해가지고 세워놓은 텃밭에 세워놨던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꼭 각재의 느낌도 되게 좋지만 어떨 때는 그냥 자연목을 하나 이렇게 이용한 것도 되게 예쁜 느낌을 자연 안에서 그대로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목재의 종류들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는 조금 자재를 선택할 때 그래도 좀 좋은 자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값싼 재료를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수명이 오래 간다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방부목을 꼭 이렇게 사용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뭐 하드우드라 데크재 같은 게 하드우드라든지 아니면 벽체 같은 데는 적산목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재에 대한 질문들 하도 많이 하셔서 준비해봤는데 괜찮으셨어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